조명이 희미한 작은 거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가 되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며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철수 62. 평생 묵묵히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 그게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멋진 옷을 입지도 못했고 자기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애들만 잘 크면 됐지, 뭐. 아내와 아이들 필요한 것만 챙기고 자기 옷 한 벌 사는 건 늘 미뤘습니다. 겨울만 되면 해마다 꺼내 입는 낡은 점퍼 한 벌. 단추는 몇 번이나 다시 꿰맸고 소매 끝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 철수는 그런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요. 하루를 마친 아내는 가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직 더 해야지. 그 말 뒤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피로와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본인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외로움이 조용히 철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 우연히 반가운 지인을 만났습니다. 한때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끔해진 차림새,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 몰라보게 밝아진 그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을 건다. 무슨 좋은 일 있나? 신수가 훤하네. 철수는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에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 요즘 쏠쏠한 수입이 좀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그 한마디가 철수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휴대폰을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그래프, 숫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하는 투자입니다. 안전하고요. 요즘 다들 이런 거 하나쯤은 하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엔 밤마다 도착했다는 문자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안전, 안정적인 수익률, 눈에 익숙한 말들인데 평생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단어들. 철수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멈춰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단어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듯 바라봤습니다. 이번만이라도 가족에게 뭔가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큰 선물을 안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작은 희망이 철수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한 장. 아내는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결국 20년 넘게 넣어온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매달 꼬박꼬박 넣어왔던 돈. 철수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이번만 잘 되면, 정말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앞으로 우리 가족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 순간 느낀 죄책감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마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피하는 것처럼 철수가 휴대폰을 들고 계좌 이체 화면을 바라보며 잘 될 거야.
철수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손가락 끝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작은 버튼 하나가 인생 전체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송금 완료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철수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떠나갔고 돌아올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락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또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짧은 이모티콘 한 줄만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철수의 불안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호음이 울리다가 갑자기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기계음은 철수의 세상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회색 하늘, 지인이 알려준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 철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 간판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 철수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지도에 찍힌 위치, 메일에 적혀 있던 회사 이름, 그 모든 것을 붙잡은 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나한테 그러진 않겠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유리문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철수의 손은 문 손잡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에 누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냥 휴무일은 아닐까?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안쪽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쏟아지는 빗소리와 차가운 정막뿐이었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가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 멀리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마다 켜진 노란 입주등, 집에 돌아오는 길, 철수의 발걸음은 전에 없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선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 말할 수나 있을까? 현관앞, 문틈 사이로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웃으며 왔어요? 철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늦은 밤 모두 잠든 시간. 화장실 불만 켜져 있고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밤이면 철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날 그 말을 믿었을까? 똑같은 질문이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펴지지 않았고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철수는 수저를 들고 있지만 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아내는 느꼈습니다. 철수가 달라졌다는 걸. 말수는 줄고 눈빛은 흐리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 어디 아파? 아내는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늘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말 속엔 괜찮지 않다는 고백이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정리하던 아내는 서랍 속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해지 확인서, 송금 내역서, 익숙하지만 본 적 없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 철수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지?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것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철수는 TV를 보며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분노 대신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철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당신 고생 그만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당신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철수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나는 알아요. 그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내가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결하면 돼요. 왜 이런 걸 혼자 안고 가려고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도 이미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 때로는 가족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 두렵다고 털어놓는 것, 나 혼자 못 버티겠다. 고백하는 것, 그게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와 아내는 재정을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지출, 상환해야 될 것들,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들 모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신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결정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나도 미안해요. 아내는 철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혼자 안고 가는 순간 가족은 멀어집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나는 괜찮아라고 혼자 버티기보다 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가족의 참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싶나요?